안녕.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지난 시간부터 배웠었던 것들 다 한번 복습을 해보면서, 그리고 이제 15강 한번 나가볼 거거든요. 15강의 단원명이 뭐예요? 그렇지, 실학과 국학의 발달이에요. 그래서 실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국학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국학을 알게 되면은 시험 문제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진도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것부터 해야겠죠. 자, 조선 후기부터 한번 가보자, 얘들아. 조선 후기부터. 그러면 선조, 광해군, 인조까지 끊었었고, 그리고 효종, 현종, 그 다음 누구였어? 숙종, 그 다음이 경종, 다음 누구? 영조. 그렇지, 영조, 그리고 정조. 이렇게 끊고, 그리고 나서 정조의 아들이 누구였었어? 순조. 조선을 순조롭게 해달라. 순조, 헌종, 철종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워볼 진도 흥선대원군 개혁정치 쭉 다 나가볼 거거든요. 근데 흥선대원군 개혁정치가 흥선대원군식이야? 흥선대원군이 조선왕조에 있어요, 계보에? 그럼 그 시기는 어떤 왕 때였다 그러지? 고종, 맞아요, 고종. 고종 시기를 이렇게 나눠볼 건데, 고종이 즉위하게 된 1863년부터 1873년, 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요, 누가 대신 정치를 해주던 시기야? 고종의 아버지. 그렇죠. 고종의 아버지가 이하응이었었어. 이하응, 이 고종의 아버지였었던 흥선대원군의 집권기였다. 흥선대원군 집권기. 자, 그리고 요 이후부터는 이제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고종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서 생기는 일들이 여러분들 시험 범위 안에서는 1876, 1882, 84,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1894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가 되고요. 고종께서는요, 1907년에 일본 제국으로부터 정민의학, 강제로 퇴위당하게 되면서 이제 고종의 아들인 숙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끝인데, 우리가 진도 복습한다 그랬었잖아. 그러면 왕들별로 있었던 큼지막한 사건부터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봅시다. 선조 때 뭐가 있었죠? 임진왜란. 그렇죠. 임진왜란이 있었죠.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 되게 잘 나오는 편이라 그랬었지. 선조 때 임진왜란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했다는 너무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러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 살인에 대한 내용들 잘 물어본단 말이야. 특히 조선 전기랑 조선 중기 넘어갈 때부터, 언제 때부터? 성종이 살인을 등용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시험 문제에 살인 세력을 물어보게 된단 말이야. 살인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진다 그랬었죠. 무슨 자리를 놓고? 그렇지.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벼슬직을 놓고 동인에는 김용원, 서인에는 심의겸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연산군 때, 그리고 중종 때, 그리고 언제 때? 명종 때 여러 번의 사화를 겹치면서 살인 세력이 화를 입어서 실제로 많이 죽거나 피해를 입는 일들이 많았었단 말이죠. 그쵸? 그런데 명종 다음에 선조잖아. 명종 때의 이 사화가 생각보다 큰 사화였어. 을사사화. 외척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발생했었던 을사사화. 사실 그 뒤에는 정미사화까지 더 있단 말이야. 근데 여러 가지 사화를 그냥 다 포함해서 을사사화라고 하는데, 이 사화 끝에 결국에는
이 살림 세력이 선조 때는 어떻게 된다? 정계를 주도하게 된다. 그쵸? 그래서 이 선조 때부터는 살림이 정계의 중요한 인물들로 자리 잡게 된다. 분명 사화를 거쳤지만서도 정계의 중심을 장악하는 것은 살림이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 그랬지? 그렇지. 살림이 그동안 이 조선은 철학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철학의 기반을 잘 다졌기 때문이라 그랬어. 두 가지를 토대로. 첫 번째는 뭐예요? 그렇지. 서원. 서원은 선현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학문을 연구하는 곳. 첫 번째 서원. 두 번째는 그렇죠. 향촌사회의 자치 규약으로 지방민들을 교화시키고자 했었다라고 해가지고 향약. 자, 최초의 서원은 그럼 뭐였을까요? 맞아요.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이 최초의 사익 서원이었었죠. 그래서 왕한테 직접 현판에 사인까지 받았었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자, 그럼 최초의 향약은, 우리 조선으로 들어온 최초의 향약은 무엇이었을까? 맞아요. 조광조가 가지고 온 여시 향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주 기억을 잘하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조전랑이라는 6조의 2조라고 하는, 2조가 뭐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인사, 관리를 등용하고 채용하고 교육하는 기관인 이 2조에서 전랑이라고 하는 벼슬직을 놓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이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붕자를 써가지고 붕당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죠. 자, 광해군 때는요, 임진왜란이 끝났네요. 그쵸? 임진왜란이 끝났으니까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전쟁 이후에. 임진왜란은 굉장히 7년의 큰 전쟁이었어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많은 백성들이 죽기도 하고, 우리의 국토가 황폐화가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정말 소중한 문화유산들도 어떻게 됐어요? 소실되게 되었었죠. 대표적으로는 그렇지 경복궁, 불국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 때는 이런 혼란들을 수습하고자 했었어. 그래서 민생 안정에 되게 집중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하나 기억해 놓으면 좋은 게 바로 뭐였을까? 광해군이 민생 안정을 위해서 가장 조금 이 부분은 이때 이게 완성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원을 기다리다가 픽픽 죽어버리곤 했는데 허준의 동의보감. 네, 동의보감이 완성돼서 이제 사람들한테 널리 퍼지게 되는 것이죠. 동의보감에는 증상별로 구해야 되는 약재들이 잘 나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원래 의원을 기다렸다가 진찰을 받고 이런 약재 찾아오세요 하면은 그 약재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왜? 증상별로 이런 약재가 필요하구나. 약재를 구해놓고 의원을 기다리면 되는 거였다. 자, 그리고 광해군 때는요, 임진왜란 이후에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무엇이었다? 중립외교였어. 왜? 우리나라 머리 위로 만주에 새로운 나라가 자리를 잡는데 그 나라가 바로 여진족, 맞아요. 후궁이었어요. 여진족. 스스로 만주 일대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만주족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여진족,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후금과 우리는 원래 어느 나라랑 4대 관계예요? 맞아요. 명나라랑 4대 관계예요. 4대 관계인 명과의 의리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이제 생겨난 신생국가이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여진족과 힘을 합쳐야 되는지 그 사이에서 유연하게 중립외교를 했었다라는 이야기 했었죠. 자, 그리고 광해군이 폐위됐었던 직접적인 사건은 중립외교랑 또 뭐였었죠? 맞아요.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형제를 살해했다. 폐모살제를 원인으로 결국에는 광해군이 군으로 끝나는 왕이 되었었다라고 했잖아요. 왕자의 즉위로 끝나는 왕이었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두 글자 반정이 붙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인조 반정을 주도했었던 세력들은 누구였었어?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제일 싫었었던, 맞아요, 서인이었어요. 그래서 서인이 주도를 했고, 나중에는 이 동인이 선조 때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게 됐었는데, 특히나 이 북인 세력들이 광해군을 지지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에는 광해군이 폐위되게 되면서 북인 세력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광해군과 함께 축출되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럼 남아있는 건 남인과 서인인 거야. 이제 동인이 아니야. 남인과 서인이 남아있고, 서인이 정계를 주도하고 남인은 뒤에서 참여하는 양상으로 이제 정계가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인조 반정 때, 일어났었던 일련의 사건, 인조 반정 때 내가 인조를 왕으로 앉히느라고 되게 고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내가 고작 뭐에 그치고 만대? 이등 공신에 그치고 만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너 1등 공신 아니야. 1등 공신 나야. 넌 2등 공신이야. 아주 그냥 원래 있었던 이 연고지보다 훨씬 더 먼 곳으로 아예 그냥 발령 보내버리기도 한다 그랬잖아. 그 사람이 누구였지? 이괄이라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이괄의 난이 일어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두 번의 호란이 일어나게 된다. 그 호란이 바로 정묘호란과 맞습니다. 병자호란이었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었었다. 그 중에서도 정묘호란은 후금, 누르하치가 세운 후금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고 우리 조선과 형제의 관계를 체결한 다음에 돌아가게 되었었죠. 이때 인조께서는 어디로 피난 갔었죠? 강화도. 자, 그럼 병자호란 때는요? 병자호란 때는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어? 맞아요. 다른 나라일까요? 같은 나라일까요? 같은 나라예요. 근데 국호만 청나라로 바꾼 거예요. 이 청나라의 2대 왕이었었던 홍타이지라는 사람이 이 후금? 우린 금나라의 후예가 아니야. 더 넓은 대청제국이 될 것이야. 라고 해서 국호를 바꾸면서 조선한테 무엇을 요구했지? 맞아요. 군신관계라는 것은 군주와 신하의 관계, 군주가 청나라고 신하는 우리 조선을 나타내는 것이었죠. 자, 이 군신관계를 결국에 우리가 45일 동안 남한산성에서 끝까지 이제 항전을 하게 됐지만, 우리가 계속 버텨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45일간의 저항 끝에 결국 삼전도에서 이 청나라 황제한테 죄송합니다를 이야기하면서 고개를 속일 수밖에 없는 300호 고두 뇌를 갖추게 되면서 삼전도의 굴욕으로 산전도 비가 세워지고 군신관계가 체결된다라고까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인조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인조 때를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병자호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 포로로 끌려갔었지. 그쵸? 일단은 신하들, 대표적으로는 주하론의 최명길과 그리고 주전파, 전쟁을 주정한다라 그래서 주전파였었죠. 주전파에 김상현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런 신하들도 끌려갔었어요. 그리고 백성들도 끌려갔지만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의 왕자들까지 끌려갔었는데 원래 인조가 책봉했었던 세자 누구? 소현세자와 그리고 복림대군까지도 끌려갔었다. 병자호란 때는 우리가 강화도로 피난 갈 수가 없어서 이 복림대군은 강화도를 갔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포위가 됐지만 병자호란 때 우리 어디로 피난을 갔었어? 인조랑 소현세자는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었던 소현세자가 돌연 조국으로 돌아와서 조선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숨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왕은 복림대군이 되는 것이죠. 복림대군 효종입니다. 효종 때는 우리 아버지의 이마를 차가운 바닥에 이제 몇 번이나 부딪히게 했었던 청나라 내놈들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무엇을 하게 돼? 그렇지, 북벌정책을 계획하게 됩니다. 북벌정책.
북벌 정책을 송시열과 함께 야 북쪽을 벌하자 해가지고 청나라 우리나라보다 북쪽이면 청나라잖아요. 그래서 청나라를 벌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돌연 효종께서 세상을 떠나면서 북벌로는 실행되지는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북벌은 실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실행되지 못했지만 그러면서 오히려 북벌 정책이 실행되지 못하니 야 그러지 말고 청나라의 우수한 문물은 우리가 좀 받아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주 좋아요. 북학파가 대두되게 됐다. 대표적인 인물 오늘 배워볼 박제가가 있습니다. 자, 현종 때는요. 효종께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효종은 원래 세자였다고 대군이었다고? 대군, 맞아요. 대군이었다 보니까, 복림대군이었다 보니까, 이때 효종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상복을 몇 년 동안 입을 것인가를 놓고,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예복을 입고, 예복을 언제까지 입을 것인가를 두고 논쟁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예속 논쟁이라고 합니다. 자, 예속 논쟁. 1차와 2차가 있었죠. 1차에서는 누가 돌아가셨어요? 효종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 자의대비 장렬왕후 조씨가 몇 년 동안 상복을 입을 것인가를 놓고 서인과 남인이 싸웠었는데 누가 승리해요? 남인? 서인이 승리했었죠. 서인이 이때 1년을 주장했었어. 남인은 뭐라 그랬어? 아니 효종께서는요 무엇이다? 임금이셨다. 효종 안 보입니까? 복림 대군이 아니라 효종 왕의 왕호를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묘호를 쓰고 계시는 효종께서 일반 사대부적인 예법을 적용시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국조 오례일을 근거 삼아서 3년 입어야 된다가 남인이었고 서인 세력들은 일반 사대부의 예법을 적용시켜서 주자가례를 근거로 1년을 이야기했었고 1년으로 채택이 됐고 2차 때는요. 다시 남인 세력들이 1년을 이야기해서 이제 현종 때 예속논쟁 끝에 결국에는 남인이 정계를 주도하게 됐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랬는데 이 예속논쟁으로 붕당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것도 어제 오늘 같은데 갑자기 순종 때는 더 당황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죠. 그게 무엇이었죠? 환국, 나라가 아주 뒤집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환국이 경신기사갑술, 환국이 있잖아요. 경신왕국 때는 서인이, 그리고 기사왕국 때는 남인, 희빈장씨 이야기했었죠. 희빈장씨가 아들을 낳았어. 귀여운 이윤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면서 누구를 폐위시키고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희빈장씨, 후궁 출신이었었던 희빈장씨를 왕후에 올려야 됩니다. 라고 주장했던 게 누구? 남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사왕국에서는 남인이 승리를 하는데 마지막 갑술왕국에서는 누가 승리? 그렇지. 서인이 다시 승리를 한다. 그래서 환국은 서남서로 기억을 하면 돼요. 처음에 경신왕국에서는 서인, 그리고 기사왕국에서는 남인, 그리고 갑술왕국에서는 서인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예속논쟁과는 다르게 이 환국 끝에는 서인이 정계를 주도하게 되고 남인 세력은 전계에서 축출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예 단 한 명도 없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정계에서 활동하는 게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경종은 이제 희빈장 씨가 낳은 귀여운 아들 이윤이었었다는 이야기 했었잖아요. 경종께서는요 몸도 허약하고 아무래도 나 같아도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컸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경종께서 세상을 금방 떠나시고 이 숙종한테는 3명의 여인이 있었다 그랬잖아. 첫 번째 인현왕후, 두 번째 희빈장 씨, 세 번째 숙빈 최씨. 아주 좋아요. 숙빈 최씨. 최씨여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거야? 네, 좋아요. 자, 숙빈 최씨. 이 숙빈채 씨는 그냥 군인 출신이었었는데 이런 혼란한 세력 다툼 속에서도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던 숙빈채 씨는 왕에게 승은을 입어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연인군이었다는 것이죠. 연인군을 낳게 되고 그 연인군이 왕이 된다. 자, 이 서인이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 경종 때는요, 소론 세력들이 경종을 지지했었고 그리고 이 영조 때는 누가 지지를 했었다? 노론 세력들이 영조를 지지하면서 왕위에 앉히고자 하는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노론이 영조를 이제 왕으로 앉히게 되는 것이죠. 자, 영조 때부터 우리가 끊고 요 시기부터는
여기는 이제 조선 후기에 살인 세력들 간의 이제 분단 간의 갈등이야. 정치의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다르게 봐줘야 돼. 요 영주 정조의 키워드는 뭐예요? 개혁 정치예요. 그쵸? 나라가 바뀌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이제 가장 큰 문제